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왔는데요. 사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추석 연휴는 거리가 멀죠. 자,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불태워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같이 좀 힘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추석 연휴 때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공부법, 그리고 무조건 하셔야만 하는 수능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놓고 계시겠지만 혹시 영상을 보신다면 보시고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다 하시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계획을 좀 변경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공부 방법은요, 특강 수강 위주의 공부예요. 특히 뭐 고3에서 N수행 막론하고 사실 추석 특강 학원에서 이제 실시하는 추석 특강은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특강 수강 위주의 공부를 추석 때 진행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손해예요. 특히 돈도 낭비일 가능성이 높고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시기는 사실 학원이 대목을 누리는 시기거든요. 왜 수강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개념이 한 바퀴 다 돌았죠. 개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대부분은. 만약에 개념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특강 수강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개념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전범위를 골고루 훑어주는 특강을 수강하실 게 아니라 약점 보완 위주의 학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 어떻게 본다면 이 수업을 듣는다는 건 대부분의 이제 대형 강의 수업을 듣게 되면 선생님이 이제 이끌어주는 대로 여러분들은 듣고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는 스스로 여러분들 사고 과정을 정립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구조화도 시켜보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뭔지 파악해서 백지법으로 인출 연습도 해보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점에 대한 집중, 드릴링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특강을 듣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태까지는 대형 강의를 들어왔을 수도 있겠는데요. 남은 기간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좀 주체적인 공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과외라든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소수 그룹 수업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맞춤 수업을 듣던지 아니면 그걸 들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스스로에게 맞는 맞춤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색깔을 강화해 나가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다면 대형 강의 위주의 특강은 수강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논술 특강을 듣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논술 특강, 수능 이전에 논술 특강 진짜 좀 비추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불안한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논술 특강, 글쎄요. 이게 어차피 우리 수능 끝나고 파이널 강의 듣게 되잖아요. 예, 파이널 강의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논술에다가 힘을 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도 논술 특강 들을 사람은 다 들을 테니까 논술학원 관계자 선생님들이 만약에 영상을 보신다면 너무 노여워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시기에서의 논술 특강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논술 수업을 하고 있지만 추석 때 특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논술을 하더라도 애들은 마음 한켠에 수능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나는 그냥 논술 100%로 들어가겠다. 만약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그걸 해도 괜찮은데 뭐 최저를 맞춰야 되거나 아니면 수능을 염두에 두고 이제 진행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논술 특강보다는 수능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뭐 4등급에서 6등급 같은 경우는 특강 수강도 권장할 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어지간하면 제 말 들으시고 지나봐야 알아. 이건 지나봐야 알고, 사실은 제가 우리 수강생 학부모님들 중에도 이제 특강으로 추석 때 논술 특강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말을 못해요. 왜냐면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니까 조절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도 저한테 남는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능 끝나고 나서 제가 제자들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걔네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추석 특강 듣지 말 걸 그랬다. 논술 특강 듣지 말 걸 그랬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강수강 위주의 공부입니다. 사실은 위에 특강 위주의 공부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수능국어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히 여러분 EBS 지금 불안하니까, 특히 문학 쪽에서 불안하니까 EBS 연계 공부를 인강 위주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줄로 알아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EBS 연계를 굉장히 꼼꼼하게 약간 내신 수준으로 설명해 주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국어하고 영어 쪽에서 이런 경향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정말 비추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내용들이요, 딸딸딸 외우고 있는 그 내용들, 그거 막상 수능 시험 보면 그다지 쓸모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모의고사를 보면서 뭐 연계되는 작품에 대한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이런 게 낫지, 뭔가 이제 강의식으로 내용을 딸딸딸 정리하고 막 이제 강사 자료집을 내신 공부하듯이 외워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EBS 공부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진행하셔라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필요한 작품, 내가 약한 작품 위주로 발췌 수강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전체 범위를 뭐 추석 때 내가 한번 강의를 다 들어보겠다 해서 덤벼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뭐 어찌저찌 해서 다 듣더라도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특히 N수생들이 많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인데요. 꼭 여러분들이 저의 조언을 들어주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극단적인 개념 위주의 공부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또 개념 정리가 이제 안 돼서 불안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추석 때를 기점으로 해서 추석 연휴 동안 내가 뭐 무슨 과목 개념을 1회독을 하겠다, 뭐 몇 회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밑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추석 한정으로 이제 뭐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추석 한정해서 어떤 뭔가 특별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기존의 공부 계획을 다 없애버리고 그간에 하던 공부를 다 제끼고 추석 연휴 한정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 중에 그걸 전부 다 해내는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왜냐면 욕심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의욕이 막 앞서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거에 반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던 공부를 연속성 지켜가면서 쭉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극단적인 개념 위주의 공부하지 마시고요. 약점 위주로 개념을 보완하는 것 정도면 충분하니까, 개념이 부족하다고 해서 뭐 개념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거나 뭐 기존에 하던 거를 다 때려치우고 추석 한정으로 내가 뭐 추석 때 이거 달달달 해서 끝내야지, 이런 식의 공부법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제 하겠다고 한다면 문풀을 겸해요. 문풀을 어느 정도 같이 하시면서 약점에 대한 개념을 보완하는 거는, 요거는 좋은데, 근데 무작정 이제 개념 위주의 공부, 그리고 그간의 계획을 다 이제 제끼고 추석 한정으로 어떤 특별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거는 저는 비추를 드립니다. 그래서 추석 때 뭐 개념을 N회독을 돌린다, 뭐 이런 식의 공부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큰 틀 안에서 해왔던 공부 있죠? 그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추석 때는 뭐 들떠가지고 집중하기도 어려운데, 그쵸? 뭔가를 막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면 나중에 후회만 남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그간 공부했던 모의고사와 문제를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 사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오셨어요. 예.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했던 걸 정리하고 복습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약점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했던 거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면 실력이 확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풀었던 모의고사나 문제를 복습하시면서 여러분의 약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예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 되게 어려웠던 게 이제는 잘 풀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 여전히 어려운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 부분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보완하기 위한 공부를 진행하시면 진짜 최고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랑 연관되는데 너무 넓은 범위에 그거를 하려다 보면 지쳐버려요. 연휴 생각보다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짧게 완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제안드리는 방법은 학습 과목의 우선순위나 학습 과목의 비율을 바꿔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보통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뭐 국수 영탐 순서대로 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제끼고 국수탐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국탐 위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주로 국어도 국어지만 수학을 하다가 시간이 쭉 밀려가지고 탐구를 별로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구 쪽에 좀 약점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냐면 보통 특강을 간다 이거지. 근데 특강으로는 그 땜빵 난 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장 들어가는 건 여러분 혼자인데 대형 강의를 해서 들어가지고 그렇게 불특정 다수의 많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들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보완해야 되는 약점이나 이런 걸 보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솔직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대형 강의 위주의 특강보다는 또 인강보다는 물론 뭐 약점을 선별해서 인강 같은 경우는 선별해서 들으면 괜찮긴 한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국수를 먼저 시작을 했다면 뭐 탐구 추석 연휴의 한정에서는 뭐 탐구를 먼저 하고 국어 수학을 한다든지 뭐 탐구를 하고 수학 국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어를 맨 처음에 하고 다른 과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우선순위나 이런 걸 순서를 바꿔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순서는 그대로 유지하되 비율 같은 걸 좀 조정해서 그동안 못했던 탐구 과목을 좀 보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 수학을 많이 공부했다면 수학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추석 연휴 동안에는 탐구 과목이나 영어 과목의 비율을 좀 확보하는 게 저는 지혜로운 공부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필수적인 루틴을 유지하면서 공부의 연속성을 유지하시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특별한 방법인데요. 여러분 지금 시기쯤에 하면 좋을 방법이 지난 수능에서 후회됐던 일들을 적어보고 공부에 반영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난 수능 끝나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올해 1년 동안 더 하면 분명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어떤 생각이나 결심 같은 게 어그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쯤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후회되었던 그때 당시에 내가 정말 뼈에 사무치게 후회됐던 점들에 대해서 보완이 됐는지 아니면 아직 보완이 덜 됐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보완이 덜 되셨다고 한다면 남은 기간만이라도 그걸 보완해서 올해 수능에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만드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보너스 특전인데요. 추석 때 꼭 했으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부모님 안심시켜드리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추석 명절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한 식탁에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공부 현황도 얘기하는 걸 좀 꺼려 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부모님 괜히 걱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의도대로 아무 말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의도대로 부모님이 걱정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 말 없으면 걱정을 더 많이 하시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여러분이 실제로는 조금 불안하더라도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올해 잘 될 겁니다. 라고 안심시켜 드리면 진짜 좋을 것 같고 그 말이 사실이건 아니건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이 좀 안심시켜 주는 것도 사실 이 수능이라는 게 일종의 성인식이에요. 그쵸? 그럼 성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주위 사람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게 저는 성인의 어떤 덕목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안 될 때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좀 안심시켜 드리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곧 수능을 치면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성인으로 인정이 되는데 물론 N수생 친구들은 이미 성인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추석 때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불안한 친구들 있죠. 불안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리 합격 수기를 갖다가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합격 수기를 쓰다 보면 당연히 이제 이 불안한 시기를 잘 버텨야지 합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후배들한테 합격 수기를 쓸 때 내가 추석 때 되게 불안했는데 불안해서 공부를 안 했는데 합격했다 이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추석 때도 정말 열심히 했다. 그리고 불안했지만 내가 될 걸 믿으면서 공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거 아니에요. 써놓고 나면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이제 쓴 대로 그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뭐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단 말이죠. 저도 이제 힘들 때 이 미리 합격 수기를 써보기도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한계를 돌파해 보는 거예요. 학원 수업이 대부분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태까지 재종 학원에 다녔던 물론 뭐 독재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은 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여태까지 이제 재종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은 학원 수업이 없는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요 기간 때 순공시간 베스트 레코드를 찍어보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한 11시간 찍었다면 추석 연휴 때는 매일 뭐 14시간, 15시간 한번 찍어보시면 밥 먹는 시간도 아껴서 찍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합친 것이 바로 불안해하지 않기인데요. 여러분이 어차피 지금 불안해해봤자 당락에는 좋을 게 없어요.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한다고 합격하면 뭐 제가 당연히 불안해하시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불안해한다고 해서 합격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만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은 무조건 여러분이 된다. 반드시 해낼 것이다. 이런 좋은 생각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수능 잘 치를 수 있도록 가이드 해드릴 거고요. 수능이 끝난 이후에는 정식 컨설팅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